요즘 북한의 장마당, 거기서 최고 인기 품목, 의외로 반찬이라고요? 네, 반찬이 장마당에서 인기가 있는 곳은 이제 교훈에 뭐 염장무니, 뭐 김장이니 이렇게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요 4월 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하. 그럼 새로운 반찬이 나와야 되니까 이 봄철 반찬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콩나물이 제일 인기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콩나물은 집집마다 시루를 넣고 물만 잘 주면 그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찬으로 나오고 또 산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북한에서는 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죽을 써 먹어도 산나물을 넣고 써 먹어야 되니까 산에 이제 봄철 되면 주민들 할머니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가서 그걸 사오고 이래서 이제 그 반찬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부 짠 것들이네요, 지금. 무말랭이나 뭐 마른 미역, 건댕이 젓갈 이런 것들은 보관이 오래되고 가을에 만들어서 겨울에도 보관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봄반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이 짜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건강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북한에서도 소득에 따라 이 반찬 재료 이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말하자면은 돈이 좀 있는 신흥 부자들이나 간부층들은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짠 거보다는 신선한 걸 찾고 야채, 과일. 네, 야채, 과일 이런 걸 먹고 이제 소득이 없고 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염장류 소금에 절인 거. 네, 완전히 소금에 절여놔 가지고 보관도 오래 갈 수 있고 뭐 요리하기도 편하고 이 젓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찬의 그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댕이가 뭔가요? 건댕이가 이제 일종의 우리 말 밴댕이 젓이라고 할까? 밴댕이. 예, 그 비슷한 젓갈류를 건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젓갈에다가 옥수수 가루, 밀가루를 섞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이제 섞어서 오래 보관하고 요리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주식이 쌀이나 이게 옥수수 쌀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반찬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소비하게 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청어, 뭐 이면수, 물미역 이런 거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청어나 이면수는 또 사실 동해에서 한 몇십 년 전까지 많이 잡혔는데 북한은 이 기름이 없어서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희소 가치가 높아져서 지금은 중산층이나 먹지 일반인들은 청어나 이면수도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선에 기름이 없어서 잡아오질 어장을 알고도 잡으러 가지 못한다. 그렇죠. 실정이 이렇군요. 네. 자, 이렇다 보니 북한 사람들 창고, 그 지붕까지 텃밭으로 만들어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인데 북한 주민들은 주택의 창고 지붕에 작은 밭을 조성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햇볕도 쨍쨍하고 여기서 이제 고추라든지 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식 채소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비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북한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지붕에 이런 텃밭, 이른바 지붕농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붕농장. 텃밭은 참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요. 자, 그렇게 이 창고 지붕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토를 북한에서는 다 국가 소유로 돼 있으니까 활용을 못 하니까 토밭은 제한된 것만 주고 그래서 북한의 산들을 보면 다 7, 8분 능선까지 다 깎아내렸는데 그렇죠. 토밭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 부족해서 결국 지붕까지 자기네 지붕 꼭대기까지 흙을 걷다 퍼날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채나 이걸 충당하려고 이 지붕 농장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요즘에는 특히 이 창고 지붕 텃밭에서 땅콩을 많이 기른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지붕 농장에 주로 이제 이 창고 지붕 또 텃밭에서 말 그대로 이제 고추인데 고추라 해봐야 그냥 자급자족으로 그 집에서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돈 되는 콩, 땅콩을 재배를 하면 말 그대로 수확한 땅콩을 장마당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급자족을 고추는
이제 뛰어넘어서 땅콩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지붕을 뭐 다 합해보면 최대한 20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돈 되게 해서 생각하는데 한 90일 정도 수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한 뿌리에 땅콩이 한 30개, 40개 열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땅콩을 작은 깡통으로 치면은 여러 통 나와요. 이게 장마당에 팔면 말 그대로 돈이 된다. 돈이 되는 콩, 땅콩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콩,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이 대동강 맥주 같은 거 유행하면 이 땅콩 안주가 또 비싸게 팔린다고 하죠. 북한에서 이 땅콩 서민들이 좀 자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흔한 그렇죠. 게 땅콩인데 네네. 북한은 이 땅콩을 뭐라 부르냐면 낙화생이라고 부릅니다. 낙화생. 네, 네. 낙화생. 그래서 저 서쪽에 신의주나 의주나 이 저것은 이제 모래밭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쪽 그 솜지방이나 이 압록강가에서 저 낙화생 농사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양에서 지금 저 낙화생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주 안주라든지 또 뭐 저걸 이제 가루를 내서 어린이들 죽을 쓰어 먹이면 그 이유식이라든지 땅콩죽. 네, 땅콩죽. 그래가지고 그 수요가 자꾸 올라가니까 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걸 자기들이 먹고 싶지만 농사를 지어서는 어떻게든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북한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마음 놓고 우리처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6.25 전에는 북한 흥남에 화학 질소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에서는 화학 비료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분, 한자로는 개분인데 뭐 쉽게 말해서 닭똥입니다. 이걸 이용한다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분인데 이 닭똥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요소비료의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똥을 집에서든 뭐 남의 집에 가서 훔치든 이제 그걸 가루로 내서 팔고 또 그냥도 팔고 말려서 팔고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판매가 되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즉 1kg에 아주 그 몇만 원 정도의 이 닭똥가루가 그 고래가 돼가지고 옥수수 가루보다 비싸다. 이렇게 지금 북한 장마당에 그 말하자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걸 갖다가 자기 텃밭에서 기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협동농장에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만큼 자가 용농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거를 뭐 되팔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북한의 이 상류층들은 딴 걸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먹기 쉽지 않은 거죠. 이 꽁요리인데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위층이나 즐긴다고 합니다. 자, 요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보양 음식으로 많이 이용한 꽁고기로 꽁탕, 꽁백숙을 비롯한 새로운 음식들에 대한 요리 제법을 완성했습니다. 꽁을 깨끗이 손질하고 토막 내서 재웠다가 끓여서 양념으로 맛을 들인 꽁탕은 용량학적 가치와 양리적 작용이 높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뭐 양녕대군이 평양 갔을 때 평안감사가 대접했다는 게 꽁입니다. 평양. 이 꽁이 고급 식재료 또 관상용으로도 인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급 식재료입니다. 이른바 꽁고기 고급 식재료입니다. 좋죠. 탕, 또 냉면에 들어간 것은 실제 우리 팔고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국수 요리 고급 식재료고 관상가치 보는 그런 관상가치로도 한몫을 하는 건데 이 꽁 요리가 조선 시대부터 최고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냐면 꽁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 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꽁 대신 닭이 그냥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꽁이 더 고급이라는 거죠. 훨씬 고급이죠. 네. 꽁은 장기라고 수컷이 있고 또 암컷이 있는데 잘생긴 게 수컷입니다. 요즘엔 꽁을 길러서 방목, 그러니까 놓아서 이렇게 기르는 게 북한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자, 왜 놓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에 좀 가깝게 하려고 아마 놓아서 기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북한에서 그 메기 양식장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메기 양식장도 한물가고 하니까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저 꽁을 길러서 뭐 고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저게 아마 또 1, 2년 가면 또 유행이 지나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꽁 자체를 기르는 게 저게 간단하지가 않고 네. 온종일 교시로 해서 진행했지만 저것을 쉽게 키워서 일반인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 이것은 정말 소설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그 아버지인 김정일 때부터 꽁을 무리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교시를 해서 한다는데 그런 만큼 꽁고기를 최고위층 용으로 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걸 무슨 식량용으로 서민들 위해서 한다는 건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이게 닭도 지금 충족이 못 되는데 그 희소한 꽁을 갖다가 뭐 군중 소비를 위해서 만든다. 제가 볼 땐 저건 조금 북한에서는 논리 성립이 안 되고 보통 뭐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김정일 선물을 내려온다고 할 때 꽁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꽁을 줘요? 네, 꽁을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산꽁입니까? 죽은 꽁? 죽은 꽁이 내려옵니다. 죽은 꽁고기? 예, 그 얼음에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북한의 뭐 국방상이나 이런 그 별 4개, 저 3개 다른 사람들. 상장, 대장. 예, 대장들이 DMZ에 나오면 꼭 꽁사냥을 해갑니다. 꽁을 총으로 쏴서 그걸 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평양에 올라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꽁사냥해서 갖다 바쳤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저걸 부화해서 뭐 대중화해서 양식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그 어떤 전기 사정이라든지 부학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축산업으로서 한 장르를 형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 소장 말씀대로 북한에 계실 때 김정일을 위해서 그렇게 꽁을 잡아 바쳤다는데 그 아들인 김정은 역시 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 사육 환경도 현대화해라. 또 대량 생산해라. 이런 뭐 교실을 계속 내린다고요? 네, 이게 과학화하려면은 그 부화를 잘 시켜야 되는. 그 자연 부화하면 다 달아나 버리니까 부화기라든지 부화 시설 이걸 하고 또 산란율을 대단히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분야에서 노하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자, 북한의 먹거리 이 3단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금에 절여서 서민들은 먹고 그 다음에는 좀 신선식품 먹고 최상류층은 꽁 길러서 먹는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배종찬 두 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